네, 안녕하십니까. 양달TV에서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윤서 원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내시경을 수면내시경으로 받았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입에 이렇게 뭐가 기구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막 헛구역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내시경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굉장히 정말 한지도 모르게 수면제가 들어가고 잠이 들고 일어나니까 끝나 있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수면으로 사랑의 발치를 하는데 환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 이래서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이거 원래 이런 수면 마취 얘기는 좀 이렇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뭐냐면 이제 내시경을 할 때는 내시경이 보통 한 10분 만에 끝나는 정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환자가 잠이 들었다가 빨리 깨야 되기 때문에 우유 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쓰게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사랑의 발치를 할 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수면 상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프로포폴보다는 좀 더 예전에 쓰던 약인 이제 미다졸람, 케타민 이런 약이 좀 더 적당한 약이 되고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프로포폴보다는 훨씬 더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도 이제 대부분 이제 수면을 선호하는 것처럼 요즘은 사랑니 발치에서도 분명히 수면을 많이 선호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병원은 수면 사랑니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근데 그 수면 마취와 관련해 가지고 전후에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면 마취 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본인이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특히 수면제 같은 경우는 수면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의사에게 알리고 그거에 따라서 약 용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 마취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수면 마취는 이제 오전 중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정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특히 이제 다른 진료도 그렇지만 사랑니 발치는 입안에서 뭔가를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자가 간혹 이제 긴장 상태에서 토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 중에 혹시라도 이게 기도가 막히거나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할 때는 한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금식 시간이 보통 요구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원래는 12시 이후로는 안 먹잖아요, 잘. 먹을 수도 주로는 있지. 야식을 먹을 수도 있죠. 야식은 12시 이전에 드시고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전날에 많이 안 먹고 그 당일날 아침을 안 먹고는 그렇죠. 공복 정도가 상태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만 당뇨가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 수면 마취를 하는 전날 자정부터는 금식을 유지한 상태로 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고요.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환자가 반드시 수면에서 완전히 회복한 상태에서 그리고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난 부위에서 피가 완전히 지혈이 된 상태를 확인하고 기가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발치를 하고 나면은 꺼즈를 물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환자분께 2시간 이상 꽉 잘 물고 계십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으니까 잘 설명을 드시고 잘 지키실 수가 있는데 수면 상태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꺼즈를 물린 거를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 언제까지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졸리니까 꽉 물 수가 물다가 없고. 잠들어 버려서. 그렇죠. 꺼즈가 꽉 눌리지 않아서 피가 계속 지혈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지혈이 되는 거를 확인해야죠. 특히 이제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인 경우에는 입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발치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피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면 마취하고 같이 합쳐지게 되면 만약에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취해서 완전히 회복하고 수술 부위가 완전히 지혈이 된 상태를 확인하고 태어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나 수면 마취를 하고 나면은 충분한 회복 시간이 거친다고 하더라도 당일은 본인이 운전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삼가는 게 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면하신 날은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수면 마취 검색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글을 발견했어요. 어떤 환자가 수면 마취라고 해서 내시경을 하거나 뭔가를 했는데 본인이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본인 아파트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정신이 깨어났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수면 마취하고 운전은 정말 뭐 원래는 근데 왜 아니지만 운전하셨지? 그게 이제 아마도 이제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어떤 설명을 못 들었거나 가볍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운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절대 위험한 안 되죠. 상황이었다. 절대 안 그게 아파트 벽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만약 그게 사람이었거나 뭐 다른 곳으로 어떻게 할 뻔했어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은 반드시 운전 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 운전하시면 안 되니까 대중교통으로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가실 때도 보호자를 동반하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드리죠. 수면 마취가 분명히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 건 맞는데 또 위험한 도구인 것도 분명히 맞다.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어떤 주의사항이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 내용을 다시 한번 권 원장님께서 한 줄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마취 완전한 회복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